네, 한 주의 마지막 시장 금요일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마감에 유종의 미를 좀 거두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50주 최고가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1%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657포인트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79% 오른 2045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5일선을 타고 등락을 좀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 반등에 나타나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혀 조정이랄 것도 할 수 없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죠. 657.82포인트. 종가가 고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기관 651억, 외국인이 380억 이상 매수를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95억 매수, 반면에 기관은 소폭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현대차가 시가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대의 조정,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끝이 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삼성 SGS,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 저가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도 오늘 강세를 기록하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이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스픽이 오늘 차익이 좀 실현되는 반면 기아차, KB금융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0.7%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동서 오늘 파라다이스가 6% 이상 오르면서 25,450원.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 추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컴투스가 3.8% 오르면서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 전반이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산성 LNS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점프를 하면서 68,700원, 로엔, 콜마 B&H 등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조선주 전반이 양호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진중공업은 무려 6.5%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이어오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990원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이번 주 내내 한진중공업에 대한 강력한 매수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조선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한진중공업을 꼽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4분기까지 전체 매출액을 올 1분기 60%까지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선박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쿠쿠전자 확인해보죠.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5일 연속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장중한 때는 20만 원을 넘기도 했었던 쿠쿠전자 19만 9천 원에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S쇼핑 기억하시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NS쇼핑의 공모가가 23만 5천 원이었고요. 공모가 대비 10% 정도 떨어진 수준으로 시가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한번 자리매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25만 원대까지 돌파하면서 3% 이상 오르는 NS쇼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오늘 첫 상장일이었습니다. 골프존이라는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골프존 유원홀딩스 로 나눠서 재상장이 됐는데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100원, 지금 52주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골프존 일중을 보여주시죠. 자, 골프존 오늘 하루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CG가 잘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골프존의 전반적인 오늘 일중 차트를 확인하시면 오늘 골프존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골프존은 상한가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요.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하한가,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일중으로 살펴보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웹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웹젠이 10% 이상 오르면서 32,450원으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었고요. 장중한 때 상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웹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게임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빌이 블리언 게임즈가
넥슨 쪽에서 완전히 인수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빌과 넥슨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게임빌이 오늘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8.8% 오르면서 12만 6,500원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마감 중계 곧바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 허윤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는 0.69% 14.05포인트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기관 쪽도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승 여력을 크게 갖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한 2,50선까지는 터치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가 이란의 핵 협상 그런 타결이 나와주면서 오늘 관련주들, 건설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이런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그 부활절로 뉴욕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다음 주 초부터도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 11일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던 부분은 우선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2050선은 까지는 좀 미치더라도 2044포인트 아니면 5포인트 정도에서 마감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체계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될 것 같죠? 오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장중 고가 자체는 2008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전환이 그 힘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와 함께 카지노,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AP 시스템 등과 같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 하루였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모바일 게임주들도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4월 들어 처음 시장이 열리는 움직임 이번 주에 연출이 됐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주 초반에 움직임 좋다가 중반은 또 주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다시금 상승 여력을 이끌면서 다시금 좋은 움직임으로 주봉을 빨갛게 만들고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종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8% 오른 2045선, 코스닥 지수는 이제 658포인트까지 오릅니다. 52주 신고가 1%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선물시장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역시 가장 코스피에서 핫했던 게 바로 어제 미국과 미국 우방과 6개 국가와 또 이란의 핵 협상 타결과 이란의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리면서 오늘 이란의 그러한 중동의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업종들이 상승률을 크게 갖고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중동 쪽에서의 이런 좀 우호적인 그런 정치 상황이 나오면은 해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증권업, 건설업종이 굉장히 상승세를 크게 가져갔는데요. 대린산업이 4%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현대건설이 3.25%, 그리고 대우건설이 2.7%, GS건설 6%까지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장을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 유가의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그런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는 좀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장 초반에는 좀 고생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GS가 마이너스 1%로 장을 마감했고요. SK이노베이션과 SOL도 오전장에서는 마이너스를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크게 몰려주면서 SK이노베이션과 SOL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도 크게 상승력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의 평가가 크게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디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예측이 나와주면서 증권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증권 종목들도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증권도 5% 그리고 유한타증권도 10% 가까이 상승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증권과 대우증권도 각각 8%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시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오늘 3.12%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행객 수에 대한 호조세가 계속해서 평가가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또 화물운송에 대한 부분이 증가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평가는 이제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좀 증가한 2,500억 정도를 예상이 지금 평가 나와주면서 오늘 롯데케미칼도 1.62%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CJ 그룹주들 중에서 CJ제일제당과 그리고 CJCGV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진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한 작년 대비 한 59%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CJCGV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도 개선이 되지만 2분기 실적까지도 이 부분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4월 달에 분노의 질주 그리고 어벤져스 2가 개봉하면서 이 CJCGV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2.6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의 귀환이라고 불러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떤 움직임 나타냈나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장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시 한 번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승 종목 수가 658개의 마무리를 지을 만큼 코스닥 시장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중에 더욱더 분위기는 좋아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안에 또 게임주가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게임주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게임빌이 오늘장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게임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 이 불리언 게임즈에 대한 지분을 넥슨이 전량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게임빌과의 어떤 협업 관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역시 함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파라다이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6% 이상의 상승과 함께 최근에 상당히 어떤 반등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계 창구의 대규모 매수세와 함께 투신권을 중심으로 오늘 역시 매수가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특징주로 골프존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적 분할이 돼서 사업회사 골프존이 신규 상장이 됐고 기존에 상장됐었던 골프존은 지주사인 골프존 유언홀딩스로 오늘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상장사 내에서도 지주회사와 그리고 사업회사 간의 주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골프존은 상한가, 골프존 유언홀딩스는 하한가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파세코라는 종목이 오늘장 모처럼 만에 초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1.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 회사는 석유 난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쿡탑이라든지 후드와 같은 빌트인 가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오늘 초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골프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골프존 유언홀딩스의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회사가 오늘 분리된 이후에 재상장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본 증시는 강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 지금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니케이 0.63% 상승한 19,435.08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중 저점을 만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가를 높여나가면서 장은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움직임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의 강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 달에 임금
세금 인상 등에 인한 효과로 시장에서의 자금 유동성이 더욱 탁트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3,800선을 돌파한 이후에 3,9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8% 상승한 3,856.01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중국이 휴장인 가운데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소규모 거래 속에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같은 날도 또 0.4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강합니다. 우리 시장도 중국 증시에 좀 더 커플링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할 텐데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요. 어떤 종목도 주로 샀는지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좀 마감을 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대부분 거래소에서의 순매수, 동반 순매수 업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금융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로 양쪽 순매수로 마감을 한 모습 보여주었고,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1분기보다도 1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원외 남률이 한 7%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는 평가 나와주었는데 최근 네이버 주가 흐름은 좋진 않았지만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크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가장 두 번째로 산 종목은 아무래도 퍼시픽, 그리고 3위가 현대차, 그리고 제일모직, 코웨이 순으로 거래소에선 집중 매수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신한지주 순으로 순매도를 높인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거래소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외국인과 반대 양상을 좀 보여주었는데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3위가 대우증권, 4위가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5위가 롯데케미칼인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정유와 화학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한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반면에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순 많이 매도했던 순위 본다고 한다면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현대차, 3위가 제일모직, 4위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5위가 네이버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초상위 종목들을 보면 소위 놀자주가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순매수 상위 1위에 양쪽에서 각각 올라와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역시 동반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들은 게임빌 등으로도 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AP시스템, 이오테크닉스, 파트론과 같은 일부 각 산업에 따른 그 대장주도 IT 쪽에서 일정 부분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컴투스에 이어서 CJ E&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로만손 등과 같은 역시 소비나 또 놀자 관련된 종목들의 상당 부분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프존 유원홀딩스가 동반 매도 상위에 좀 올라와 있고요. 이 밖에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메디톡스, 다음 카카오 등을 매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역시 동반 매도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기관이 지금 막판에 전체적인 수급이 5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골프존 유원홀딩스로만 오늘장 3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상당 부분 오히려 고른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 시장이 지금 마감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희진 파트너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092원, 이제 1,09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역시 그 한 주간의 이제 외환 시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변동이 많았고, 이 밴드 하단으로 강력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던 1,100원 선도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1,1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 환율상으로 국내 기업들한테 우호적인지 아니면 비우호적인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국제 유가와 그리고 이제 유로화의 움직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넷 옐런 의장의 연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할 때는 어떤 이성한테 구애를 하는 형식으로 강력하게 구애를 하는 형식이었다라면은 자넷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설에서는 한 발짝은 좀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넷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뒤로 늦추는 듯한 느낌을 투자자들이 받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유로화가 급등이 나오고,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에 5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이제 하락을 좀 이끄는 것이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다가 다시금 또 이제 이란 핵 협상 문제가 12년 만에 타결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그다지 다음 주까지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 선물 외환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2시 30분 정도에 조기 폐장이 되고, 그리고 5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는 오늘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좀 좋은 흐름 보여서 좀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와,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죠. 과연 행복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대형주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 2050선을 좀 목전에 두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분위기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느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2050선에 대한 그 기대감은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2050선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 증시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우리나라 상관관계가 예전에 크게 2007년이나 2008년보다는 낮아졌긴 하지만 2007년, 2008년에 그때 그 상관계 수가 0.84였는데 그 이후보다는 가장 최고인 지금 최근에 올해까지 0.66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중국 상해 증시가 또 상승하면서 코스피의 그 상승 여력도 탄탄해졌다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증시의 중국 증시의 영향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그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내수 소비재, 그리고 그 건설과 조선, 그리고 유통업종과 같은 이런 중국 증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유가가 좀 상승 기조를 보일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반등 여력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과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관심을 둬야겠지만 유가치를 계속 살피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추세로 완벽하게 타는 모습이 오늘 연출돼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나요? 네, 제가 이전에 한번 코스닥 시장을 불사조라고 좀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의 힘이 오늘장에서도 여지없이 좀 드러났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장 자체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좀 우려감을 표시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장 외국인 기관들 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최근에 상당히 좀 그 연속성이 떨어진 기관들이 매수의 연속성을 띠느냐가 다음 주에 좀 주요 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대에는 08년도 2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이격도의 조정이라든지 최근에 혹은 11선, 21선까지 조정 양상들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포커스 맞추시는 쪽보다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를 함께 하고 있는 산업이나 어떤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지금 마감되고 있는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선물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선물 시장도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물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오늘 어떤 양상이었나요? 네, 우리 선물 시장은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30에서 마감됐는데요. 동시효과 때 3호에서 마감이 되면서 258.35로 전일 대비해서 2포인트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내내 사실 상당히 변동성이 좀 둔화되어 있었고요. 행보세가 좀 짙은 상황에서 1시경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흐름이 좀 많이 변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가 휴장에 따라서 오전장과 오후장 초반에는 좀 관망세가 뚜렷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갖고 있던 매수분에 대한 차익 실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반등세가 좀 연출된 모습이고요. 또 장중 내내 기관 투자들이 매도를 쳤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예시로 보여준 미리 보기 형태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58포인트와 256포인트에 대한 박스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가가 258.35로 사실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박스가 뚫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방에 대한 밴드가 뚫리면서 끝이 났는데 현재로서 내일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의 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 거 아니면 일단 258포인트를 박스 상단권을 여전히 좀 잡고 계시고 25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형성을 다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5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매수의 기본을 가져가는데 258포인트가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박스 하단권이 256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또 옵션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주목하시면서 매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됐던 종목들의 오늘 종가 수익률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출발 증시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DTNC가 14%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데코애니 그리고 삼성제약이 각각 11% 수익률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센도 1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DNA링크가 9%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특급 스타엑스타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세 종목이 돼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12,400원, 스페코를 5,150원, 대원미디어를 7,900원에 신규 편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오늘 한 주간 소개됐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총 정리해드립니다. SK증권 본사영업팀 수익률입니다. 경인양행이 3%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신규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메르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SM이 5%대 손실,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창해에탄올이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42% 수익률, 컴투스가 5%, 인트론바이어가 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티웨이홀딩스가 1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뉴가 0.4% 수익률, 메일유업이 1%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장중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